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오늘은 한성기업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. 한성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죠. 요 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, 이 하락이 또 장기화 될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바로 차트를 보시면요. 올 상반기에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모든 식품주가 그렇듯이 여기 4월, 5월부터 조금 움직이면서 이 동력, 바로 이쪽 구간에서는 다 K푸드라는 타이틀, 거기에 동향에 힘입어서 첫 번째로 K푸드 힘입어 있어서 주가가 첫 번째로 상승을 했고요. 거기다가 한성기업이 크래미를 수출하고 있죠. 더불어서 김까지 인기가 가속화되면서 이 테마주, 식품 테마주에 묶이게 되면서 주가 반등을 이뤄내고 상승 가도를 달렸었는데요. 그러다가 요 정점을 찍고 이제 요 하락하는 요 흐름, 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요, 이 한성기업이 식품 주면서 경기 방어주에 속하죠. 그래서 큰 산업부터 한성기업 작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식품주 자체가 경기 방어주의 특징으로 경제 전반에 높은 성장률을 가도록 하는데, 이 경기 방어주의 특징을 보시면요. 전체적으로는 식품주는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. 따라서 낮은 성장률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또 덜 주목받는 게 식품주, 경기 방어주의 특성이기도 하죠. 그래서 큰 변화, 기복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는 방어주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도 적습니다. 그래서 성장이 느리고 그렇다고도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적인 포지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 자체는 경기 호황기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저조하게 움직이고, 그 다음에 정점기에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경기 침체기에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보셔도 통상적으로 여기 경기 방어주인데요. 파란색을 보시면 경기 호황기에도 성장률이 2%대로 성장을 하는데, 민감주 같은 경우는 보통 5%까지,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5%일 때 경기 방어주 자체는 2%의 성장률을 보이고, 그리고 정점기 자체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 자체가 빛이 날 때가 언제냐? 이 경기 침체기인데요.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오히려 또 부각되어 보이는 요소도 있지만, 어쨌든 경기 방어주 자체는 침체기에 3%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통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대신에 나머지는 거의 마이너스 2%까지 떨어지죠. 그러면서 회복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민감주는, 방어주는 다시 또 살짝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방어주 자체는 정말 기복이 없다. 많이 오르지도 많이 빠지지도 않는다.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주가 차트를 보셨을 때 한성기업의 평가 금액을 대체로 보셔야 되겠죠. 자, 최근에 23년,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? 22년까지 한번 최근 3년을 봤을 때요. 한성기업이 대체로 5,500원대 금액을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. 보통 식품 기업은요, 퍼가 한 20배 정도 형성을 합니다. 근데 보시면 한성기업 자체는 퍼가 약간 좀 평균 20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PBR 기준은 보통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보다 미치면 또 저평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그런데 또 이어서 보시면요. 펄은 조금 높고 PBR은 또 낮는데, 그러면 좋다는 거야, 안 좋다는 거야?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.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.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거의 3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왜 이 부채 비율이 이 한성기업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냐? 한성기업이 여기 시가총액을 보면 422억이죠. 근데 유통 비율이 50%입니다.
50%나 되는 거, 이 반토막 200억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이런 영향이 좀 유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. 자, 다시 돌아와서 올해 상반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자, K푸드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과 크래미에 대한 수요, 그 다음에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기업 가치를 이렇게 촉발을 시켰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정점을 또 찍고 나니까 우리가 5,500원대에서 대부분 형성하고 있던 한성기업이 거의 최고점 11,000원까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기업이 올랐을 때는 실적도 뒷받침돼야 될 거고 기대감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만한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 김트리거가 기업 가치를 촉발시켰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매도가 조금 이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시점에서 또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었다.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너무 많이 됐어. 이러면서 너무 많이 올랐어 하면서 이 프리미엄의 괴리에 따라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곡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결국에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부채 또한 많았고 부채 비율 또한 높았기 때문에 이 부채 총계에 대비해서 본래 가치를 또 찾아가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뭐랄까 시가총액이 422억 원이라는 규모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이 K푸드의 흐름에 이끌려가지고 쭉 주가가 오름세를 탔다가 또 오르고 나니까 그만큼 오를 기업은 아니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요. 그러면 이 한성기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야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? 상승세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이죠. 부채 비율이 관건이 될 텐데 부채 비율이 관리를 해줘야 이 성장 과도를 또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처음부터 큰 산업부터 보게 되는데요. 아무래도 한성기업 자체는 경기 방어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한성기업 자체가 크림이랑 김이라는 그 제품의 특성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주가를 상승하는 모습을 받았지만 그만큼 경기 방어주 안에서는 상승할 만큼 상승했다. 이미 프리미엄이 반영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한성기업의 특성과 경기 방어주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많이 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기 방어주라는 특성 안에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셔야 이런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도 미시적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한성기업의 주가 하락의 장기화는 부채 비율에 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것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